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둥지 협동조합 사회혁신가 문상철입니다. 사회혁신가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이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이 네이버 어학사전 검색을 해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는 이 시대와 이 트렌드에 맞게끔 새로 청년들에게 조금 바라는 직업군 또 직업으로 조금 네이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기업, 기관 그리고 뭐 단체에서 뭐 사회혁신가 육성, 사회혁신가 양성, 인큐베이팅이라는 언어로 이 청년 세대들에게 조금 더 많이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쪽 분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 멘토라고 지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젊은 소셜 벤처에게 묻다라는 내용인데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한번 쿵쾅쿵쾅 거리고 시작을 했고, 책을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추천사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대학의 이제 모 교수가 그 내용을 썼는데, 청년 사회 혁신가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딱 이 문장을 하나 보는데 거기서 이제 가슴이 더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시작해서 나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지금은 어느 포지션으로 내가 조금 이 길을 걸어 나가야겠구나라는 방황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 방황 없이 명확하게 나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한 정립을 해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원봉사를 좋아하고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좋아하는 청년들끼리 약간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자라는 형태로 이 청년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임의단체로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비영리 단체, NPO 단체라고 하죠. 비영리 단체로 한 단계 이제 더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청년들이 이제 경제활동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 계속 가치 중심적인 일만 하냐, 경제활동도 조금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게 돼서 이제 경제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활동과 맞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해서 공동의 이익을 같이 공동이 우리가 다 같이 분배하자라는 협동조합 가치에 맞는 그런 형태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돈이 없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 용기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표를 던지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또 계속 끊임없이 쿵쾅쿵쾅 두려움. 항상 살아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90%, 95%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만 넘으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스스로 계속 용기가 없고 뭐 계속 두려움이 그 안에서 그 정점에 있는 순간에 그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딱 넘으니까 첫 번째 창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두 번째 창업은 이제 좀 쉬워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창업하고 지금 이 협동조합이 이제 4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4번째 사업자인 건데 첫 창업이 저는 카페였습니다. 그는 기술이 없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카피해서 내가 이거를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페를 창업했는데 카페에 대한 바리스타에 대한 과정이 그렇게 흥미롭거나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 배웠던 뭐 이제 문화 기획이라든가 컨텐츠든 만드는 일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카페라는 이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청년들하고 문화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공간 기반 베이스로 끊임없이 컨텐츠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 작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쁜 공간이 있었어. 이번 달은 이런 전시가 이루어졌어. 다음 달은 뭐가 될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리 마을에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네? 그러면은 행정기관의 조직이라는 여러분들 다 사시는데 보면은 주민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주민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단체 활동을 하는데 당신 같은 청년이 같이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복지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활동을 하고 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빠르게 친해지고 또 너무 빠르게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카페를 뭐 홍보하고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공간에 와서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는 지금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 이제 개인 카페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1등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당연히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활동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활동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시작을 했던 게 내가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심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사회혁신과 소셜벤처 이쪽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마을 기록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우리 회사 주변에 독립서점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독립서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정식적인 출판보다는 이제 개인에 대한 작가들이 나의 이야기라든가 조금 재미있게 이런 책을 낸 곳인 건데 이제 독립서점에 우연치 않게 있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책에 대한 제목도 재밌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나도 독립 출판에서 이제 출간한 책을 한 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올 초에 조금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수원시에서 이번에 그런 마을에 대한 기록하는 그 책을 발간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뭐 공모 사업을 좀 나오게 됐더라 지난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선정이 돼서 마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내가 여태까지 활동해왔던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이제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분들과 인터뷰하고 글로 써서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활동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는 이분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작가가 됐으니까 출판 기념회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내가 그냥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최종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청중들한테 물었는데 청중의 대답은 당신처럼 성공해서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청중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공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되죠? 당신의 최종 꿈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슴 뛰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뭐 행정가 정치인들이 내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정치 1도 몰랐고 정치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이런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주는 그 불량 정보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이제 뉴스로 보는 이제 국회에 대한 이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 당연스럽게 그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미디어로 보는 정치하고
지역 안에서 보는 정치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이거 정치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이런 시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주말이면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에 다시 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일. 기본적으로 봉사와 헌신과 노력 없이는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겪게 되면서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더 한편으로는 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복지 활동하는 단체 중에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거든요. 청년 세대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은 내 목소리에 대한 발언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내 주변에 있는 내 또래 친구들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단계가 아직까지는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하고 행정이 교양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영어,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정치와 행정의 언어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책임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20대 이상 이제 사회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국가를 위한 정치의 언어, 행정의 언어부터 먼저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들에게 조금 말씀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정치 그리고 생활 정치에 참여해 개인,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삶이 변화되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